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23년도 7월 3일입니다. 7월 1일 날 학원 설명회를 마쳤고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조금 안 됐습니다. 오전 9시면 안 됐어요. 제가 인사드린 이유는 그동안 23년 지방직이 끝났죠.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얼굴을 마주 댔어요. 그죠? 나는 사실 이제 뭐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쳐다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이제 많이 지켜봐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시험이 끝났고 시험 잘 보신 분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리고 오늘은 이제 좀 아쉽게 시험 이제 꽈랑 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포함해서 잠깐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덥다고 했는데 다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아침 9시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희 이제 집 가는 아파트 통로인데 애들이 초등학생이 집을 가면서 자꾸 쳐다봐서 너무 민망해요. 내가 찍고 있으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유튜버라고 했는데 저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선도 좀 그렇고 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시험 보신 분들 시험 이제 뭐 꽈락피하고 잘 보셨다라고 하면 시험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끝났다라고 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학원에서 합격 커트라인 예측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 좁아지면 되고 맨날 애들 나한테 많이 묻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의견을 말해달라고. 선생님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선생님 준비하면 면접 준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뭐 마케팅이죠. 뭐 사실 알아서 뭐 할 거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약자고 불안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시험이 끝나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쉬는 방법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쉰다는 게 대단한 게 쉬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좀 쉬어주시고 못다한 연락도 한번 좀 해보시고 또 안 읽은 책 있으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밀린 영화 한번 보시고 아니면 드라마 뭐 넷플릭스 나오면 한번 정주행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떻게 발버둥을 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차라리 뭐 기도 기원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지나갑니다. 할 때 양해 부탁드릴게요. 땀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안타깝게 꽈락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선 죄송합니다. 왜냐면 역학 아니면 전공이잖아요. 또 전공이 또 만만치 않게 꽈락이 났고 사실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 그래서 합격자 되게 많이 나와요. 끝나고 나면 거기 후기 2023년 지방직 후기 보시면 후기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합격 예측해 주세요. 뭐 그렇죠?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과 뭔가 같이 또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낙방하신 거예요. 시험 낙방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다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셔야 될지. 뭐 준비하신다고 하면 다시 재시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다져야 될지. 이거 들어보면 제가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겠죠, 사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뭐 경험자로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원하는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원하는 대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강사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또 그만두라고 제가 쉽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답은 아니고요. 제 답은 이게 정답이 없다예요. 정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파릇파릇 했던 거죠. 의욕 넘쳐가지고 뭐 난이도가 이럴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막 얘기하면서 시험 끝나고 나면 아닙니다. 아까워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그러니까 취직하면서 일 다니시면서 준비 한번 해보세요. 또 개인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부모님 아프신데 뭐 공부하라고 제가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뭐 간병하면서 한번 상황 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중간에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우여곡절 있으셨던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부부인데 이혼하신 분도 또 있었어요. 몇 분. 이혼도 많이 하시고 결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런 것들 겪으면서 사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는 조언을 드렸는데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정하는 건 제 의견대로 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 너한테 묻고 나서 정하는 건 너 마음대로 정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의 결과를 봤을 때 꼭 나빴냐? 꼭 좋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험 부모님이 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제가 이제 사례가 많다 보니까 반대로 그분은 같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고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죠?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정답은 없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민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민하시는 게 맞죠. 저 지금 9시고 나왔잖아요. 좀 이따가 몸도 안 잡아서 뭐 힘들어서 병원들 가야 되고 또 볼 일이 있는데 미리 나온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생각하려고 나옵니다. 왜냐면 전 고민이나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거라고 할지라도 저 고민하고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에 틀어박혀서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그거 구더기 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고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민이라고 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땅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초반에는 모든 이유를 스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진짜 안 했을 수도 있고 진짜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까? 안 된 거야. 또 누구는 쟤는 진짜 짧게 해가지고 꽈락도 피하고 뭐도 하고 잘 봤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내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내가 불운한 걸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사실은. 진짜 복잡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시련을 겪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인생이 마치 끝인 것처럼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땅구덩이 막 부도파면서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막 죽고 싶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오세요. 더워요. 더운데 일단 물 어디 갔냐? 나 양산도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 창피하지만 벗습니다. 생각하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진짜 힘든 거 많이 겪잖아요. 저 힘든 거 많이 겪은 거 아시죠? 네,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잘 딛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향후 여러분한테 어떤 좋은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 계속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뭐 또 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 또 공부 안 하시면 그냥 그만둘 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항상 후회 남지 않게끔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받다 보니까 선생님 내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친구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좀 늙었잖아.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너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한다는 얘기는 나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언가 나아가기 위해서 원동력은 될 수가 있거든요. 나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여자친구한테 내가 뭔가 해야지. 남자친구한테 내가 뭔가 좀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 위치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맞거든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분들 때문에 어떡하지? 걔가 어떠는지. 너 지금 살만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응? 너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척 되게 많이 하면은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엄마 아빠한테 너 못하겠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내가 시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시험 다시 공부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뭐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니면 상대방 이성도 마찬가지요. 뭐 이건 좀 내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이게 또 원치 않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나 좀 한번 더 믿어줄래?
그게 이제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지라도 항상 말하잖아요. 피하지 마시고 정도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물론 이제 전공 공부 필요하면 당연히 말씀해 주시고요. 전공 외에도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카페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화 남겨주면 저 전화도 가끔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닙니다. 또다시 인사드릴게요. 창피해서 얼른 끊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